이번 주제는 비대면 경제입니다. 코로나 발생 때문에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들을 많이들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줌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회사에서도 재택근무를 많이 시행했었죠.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에 기반한 비대면 경제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경제는 ICT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 간의 대면 접촉 없이 비대면 형태로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마케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이라든지 기기라든지 또 화폐, 그런 물리적 화폐들을 접촉하지 않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 물건을 사고 팔 때 모바일페이 형태로 해가지고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더욱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면 서비스에서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게 바로 비대면 경제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대면 경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나 재난, 작년부터 코로나의 영향으로 모든 경제 활동이 이제 비대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실내를 기반으로 해서 재택근무라든가 스마트워크, 원격으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상점도 무인화가 되어 있고, 비접촉 비대면이 좀 더 많은 속성을 갖고 있고요. 그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의 관리가 필요하고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신속한 부분이 특징과 속성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비대면 경제의 가치 파급 효과는 아무래도 언택팅 마케팅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성은 가치 소비와 새로운 문화 형성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을 해주는 비즈니스와 무인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비대면 경제가 지금도 많이 성장해 왔지만 또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더라도 이 비대면 경제는 어떤 큰 규모를 유지할 것 같은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비대면 경제가 계속 발전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경제는 고객 경험, 서비스 디자인의 혁신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코로나 이후 좀 더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이 디지털 환경으로 더 많이 바뀐 것 같고 좀 더 세분화되면서 맞춤형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통산업의 변화를 보면은 배달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배민이나 쿠팡, 마켓컬리 등을 볼 수가 있는데 실시간, 빠른 소통 이런 것들 물류 아주 중요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더 빠르게 이렇게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크 문화의 변화라든지 스마트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는 온라인 공연 문화가 많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요. 비대면 컨퍼런스나 여행이나 호텔, 예술 문화 공연 등이 기존과 다르게 우리가 비대면 환경에서 좀 더 다양한 경제와 함께 융합이 돼서 보여주는 서비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설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들이 더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소통 강화는 물론이고요. 셀프 서비스도 좀 더 세분화된 서비스로 방향이 바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인 키오스크는 이제 컨시어지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매직 미러까지도 거기에 실감 콘텐츠까지 활용이 되면서 좀 더 넓은 방향으로서 사용자들이 경험을 좀 많이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오토 서비스도요,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경제,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세분화된 서비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택근무에 따른 공유 오피스도 확대되고 있고요.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면서 커뮤니티 형성이 돼서 인터랙티브한 환경으로서 이렇게 비대면 경제가 바뀌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경제가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하고의 웬만하면 접촉을 피하고 무인화 산업 서비스가 이러다 보니까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오프라인 매장은 실제로 축소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은행 지점들이 많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많이 전환되고 있고요. 디지털 경험은요, 좀 더 강화될 거라고 보고요.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겁니다. 결국 비대면 경제는요, 서비스 디자인의 하나의 또 다른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고객 편의성을 중대를 하고 AS도 아주 중요하죠. 이제는 우리가 홈픽,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직접 찾아오는 비대면 경제로서 사용자를 고려한 환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더 중요한 게 실시간 제공 서비스, 빠른 배송. 이게 바로 또 서비스 디자인에서 핵심적인 하나의 또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대면 경제의 또 하나 방향성은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감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 신뢰 기반의 서비스, 또 중요한 거, 코로나 이후 좀 더 확대된 비대면 경제에서는요, 위생관리나 공간관리, 이런 거 아주 철저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비대면 경제에서 또 중요한 게 금융이죠. 금융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핀테크 산업인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은행이나 보험, 결제, 인증 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융합 환경이 점점 더 가깝게 조성이 되고 있고요. 비대면 문화 콘텐츠는요, 좀 더 다양성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특정 분야가 아니라 뭐 미술이든 뭐 음악이든 또 게임이든 융합적으로 같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의료, 스마트 병원 구축도 비대면 경제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슈를 살펴보자면 비대면 경제 상황에서는 네트워크 장애 있을 때 경제 활동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그런 기준도 수립을 하고 그걸 위반했을 때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 규제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직접 대면하지 않다 보니까 좀 속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보이스피싱,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을 해서 사기 거래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대면 경제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직장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플랫폼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자들, 즉 이제 조직 내에서 세대별 차이, 그리고 세대별 이해관계, 그리고 디지털 사용에 대한 익숙한 친숙성에 따라서 많은 이 기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우리가 그런 기준을 없이 비대면을 맞이함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들이 좀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 기술들이 필요한데, 어떤 기술들이 더 이제 발달할 거며 현재 어떤 기술들이 와 있는가, 인터랙션 기술들 중에서도 이제 동작인식이나 생체인식이나 아니면 센서들을 활용한 기술들은 이제 어떻게 더 발전을 할 것인지와,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이 서비스가 확대가 될 건데, 그런 기술들이 어디까지 더 발전을 할 건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더 이제 친숙하게 고객들한테 와닿게 하도록 할 건지에 대한 기술 발전들이 좀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이 발달하면서 또 다른 위험성들은 상당히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됐을 때 팬데믹 이상의 이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킹이나 보안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각종 규제 사항들, 이제 이런 전반적인 리스크들을 어떻게 이제 헤쳐나갈 거냐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확대가 되면서 상권에 대한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직주 근접의 어떤 그런 근무 환경과 회사와 집의 어떤 그런 거리가 가까운 이 회사들과 집을 이제 찾던 그런 시장들이 재택이 확대되면서 집이 멀어도 관계없고 회사가 멀어도 관계없고 기존의 회사 주변의 상권들이 조금은 주택 주변에 배드타운이라고 불렸던 주택 주변의 상권으로 어느 정도 이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따른 시장의 변화가 많이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지털을 통해서 비대면 경제가 확대가 되고 있지만 디지털에 취약한 이제 소외계층들,
고령이나 이 외국인들 그리고 지체장애인들 등 이제 일반적인 활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며 현재 어디까지 검토가 되고 기술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비대면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 지금 메타버스라 얘기를 하고 있는 예전 세컨드 라이프. 이 비대면 경제야말로 메타버스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싸이월드 얘기도 나와야 되는데 카카오톡에서 선물할 기능들이 있잖아요. 선물은 되게 오프라인으로 주고받는다는 게 선물의 기본적인 좀 생각이긴 했었는데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쿠폰 정보만 링크만 줘도 다 주소는 본인이 입력하면 되니까 선물을 주는 그런 비대면 선물 주기